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CS5 8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패스파인더 팔레트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또는 빼거나 분할해서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패널에 있는 상단의 단추행은 기본적으로 패스 또는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며 그리고 Alt 버튼 키를 같이 누를 때에는 컴파운드 모양으로만 만듭니다. 자, 화면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패스파인더 팔레트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죠. 자, 모양 모드라는 게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6가지가 있죠. 자, 이게 바로 패스파인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합쳐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또는 뭐 세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었을 경우 그 오브젝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맨 앞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붙여져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건 그룹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각기 개별체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자, 여기 있는 패스파인더 안에 있는 add라는 거는 완전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브트랙이죠. 자, 서브트랙이라는 거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제외하고 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에서는 먼저 그린 그림은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위에 하나하나씩 더 그리면은 순서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더 쌓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남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그렸던 오브젝트에서 마지막에 그렸던 오브젝트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화면에 남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터섹트라는 거는 우리 교집합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버튼. 자,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교차되어 있을 경우, 자, 그 교차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지워버리는 거를 우리가 교집합, 인터섹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exclude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서는 exclude를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작업하시면서. 그래서 exclude라는 거는 겹친 부분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sect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겹쳐져 있는 부분만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밑에 있는 패스파인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거. 자, 디바이드예요. 자, 디바이드라는 거는 서로 겹친 부분을 모두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때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딱딱 나누어서 분할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트림이죠. 그래서 트림이라는 거는 겹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삭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여지는 면으로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겹쳐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삭제해서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의 머지. 머지라는 거는 같은 색은 합치고 겹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일 경우에는 아예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겹쳐져서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따가 요 트림과 머지는 서로 비교하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크롭이죠. 자, 크롭이라는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아래 오브젝트를 잘라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실행시키고 나면은 약간 마스크의 효과와 비슷한데 크롭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아웃라인이죠. 자,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겹친 부분을 모두 분할시키고 각각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마지막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백이라는 거는 가장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남고 삭제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이너스 백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 서브 트랙과 약간 반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로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씩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미 제가 새로운 문서를 하나 이렇게 꺼내놨죠? 여기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스파인더 팔레트를 꺼내놔야겠죠. 윈도우 부분에 모든 팔레트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부분에 자, 쭉 보시면은 여기에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그래서 패스파인더 단축키로는 Shift와 Ctrl과 F9번을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누르면 요런 팔레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패스파인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거기 화면에서 봤었던 그 팔레트와 똑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 볼 텐데, 자, 도형을 쓰기 위해서 제가 기본 도형을 자, 이렇게 티어로프 시켜서 밖으로 빼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사각형 하나 그리고, 자, 색상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색상을 색상 견본창에서 그냥 꺼내서 작업을 할게요. 자, 빨간 색상에 네모를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릴까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의 색깔은 파랑으로 바꿔서, 자, 먼저 그린 그림이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린 그림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 색깔의 네모가 있고 그 다음 파랑 색깔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각기 색깔이 달라요. 자, 이 그림을 제가 add라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뭉쳤을 때 색깔이 각각 틀리니까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이 되겠죠. 자, 어떤 색깔로 통일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하는지 볼까요? 자,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 두 가지를 전부 다 선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첫 번째, 자, 더하기죠. add 버튼을 누르시면, 자, 하나의 오브젝트로 붙어버리죠. 자, 그런데 색상은 먼저 있었던 빨간 색상은 없어지고, 나중에, 뒤에 그린 파랑 색깔로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색상으로 전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오브젝트죠. 이거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네모와 동그라미가 각각의 개별체가 아닌 완전한 하나의 이런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다가 그냥 다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별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별. 별을 하나 이렇게 그릴 텐데, 자, 요 별도 색상을 조금 다르게, 약간만 결쳐지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랑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랑 색깔 도형과 그 다음에 노랑 색깔 별이 있죠. 자, 위에 얹어져 있는 건 당연히 노란 색깔이죠. 지금 방금 그렸으니까 먼저 그린 거는 항상 밑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전부 다 셀렉트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브 트랙 빼기죠. 자, 빼기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그려졌던 그림에서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랑 색깔 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만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서브 트랙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자, 색상 변화는 있을 게 없죠. 원래 거, 기존 거에서 지금 방금 그린 노란 색깔이 싹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파랑 색깔의 도형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교집합을 볼까요? 자, 교집합은 이 도형에다가 제가 다시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서 겹쳐지게끔 자, 그려놓고 물론 색상을 다르게 줘야겠죠? 그래서 색상을 다른 색깔로 자, 지금 파랑 색깔이 있고 그 위에 하늘 색깔이 있죠. 자, 겹쳐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 4분의 1 정도가 지금 동그라미의 4분의 1 정도가 교차가 되어 있는데 자, 전체를 셀렉트해서 그 다음 교집합 서브 트랙을 누르시면 자, 교집합만 화면에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가장자리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차되는 구간만을 화면상에 남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그 다음 거 익스트루드라는 걸 할 텐데 자, 익스트루드는 제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아예 자, 원을 하나 그릴 거고 자, 그 다음 또 다시 여기에다가 다른 원을 하나 또 이렇게 그릴게요. 두 가지의 원이 교차가 되게끔
자, 그러면 이것도 오브젝트고 이것도 오브젝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요 교차되는 구간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전체 셀렉트해서 자, 그 다음에 exclude라는 거를 눌러보면 자, 보세요. 가운데 있는 교차되어 있는 구간만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이 화면에 남죠. 색상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색상 중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색깔이 없어지고 나중에 색깔로 전부 다 합쳐지고 가운데 부분만 없어지는 거. 자, 지금 같은 경우를 제가 똑같은 거를 만약에 인터섹트를 눌렀다면 가장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요 교차되는 구간만 화면에 남겠죠. 근데 이렇게 exclude라는 거는 지금처럼 교차되어 있는 부분만 없애버리는 거를 exclud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차가 반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의 원을 더 그려서 안에 쏙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두 가지를 지금 그렸죠. 자, 그러면 요번엔 제가 요거를 또 하나를 그대로 Alt 버튼을 누르고 카피를 할게요. 자,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하나의 원을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을 더 그려서 요거는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가지의 오브젝트고 요거는 세 가지의 오브젝트죠. 자, 교차되는 구간만 없애주는 걸 exclude라 그랬죠. 자, 첫 번째 거를 먼저 해볼까요? 선택하고 그 다음 exclude 누르면 가운데 있는 교차되어 있는 원이 전체가 싹 빠지니까 우리 이렇게 링처럼 가장자리만 화면에 남는 거죠.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쪽 거를 볼까요? 자, 지금은 여기가 교차도 되어 있고 여기도 교차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빠지는지 보세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 exclude. 자, 이거를 눌렀더니 색상은 가장 마지막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여기 교차되어 있는 구간 빠졌죠. 그런데 안에 있는 동그라미도 사실은 교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빠지질 않았어요. 자, 이거의 차이는 우리가 보통 exclude라는 거는 우리가 교차되는 구간이라는 거를 얘가 계산하는 방법은 바탕에서 두 개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탕에서부터 여기 하얀 색깔 바탕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는 싹 빠지고 그 대신 요거는 바탕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교차되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번째 교차가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계산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탕에서부터 두 개씩 계산을 해서 교차되는 구간을 빼준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exclude라는 거는 지금처럼 교차되어 있는 구간만을 화면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pathfinder라는 부분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ivide부터 볼까요? 자, 디바이드로 여러 가지 도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를 그리고 일단 처음에 간단한 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별 무늬를 하나 그릴게요. 별을 하나를 다른 색상으로. 자, 약간만 교차가 되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지금 두 가지죠? 이렇게. 자, 두 가지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기는 하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기는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디바이드라는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디바이드라는 거를 딱 누르면 자, 하나의 오브젝트로 바뀌기는 했는데 색상은 통일되지 않았죠? 원래 고유의 자기의 색상을 그대로 남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를 띄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해서 띄고 싶은데 그대로 셀렉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전체가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잡혀지죠. 자, 이거는 우리가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룹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내가 그룹을 시키지 않았어도 패스파인더 이거를 누름과 동시에 그룹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띄워보려면 선택해서 오브젝트에서 그룹 풀기, 언그룹을 눌러야겠죠? 그래서 언그룹을 한번 눌러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쪽 거 선택하면은 이렇게 띄워지죠. 그리고 가운데 거. 그래서 교차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다 분리시켜 주는 걸 디바이드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다각형으로 제가 삼각형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렸고,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제가 조그만 삼각형을 안에다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더 그릴 거면 굳이 이걸 또 한 번 사용할 필요 없이 우리 스케일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중심에서 바로 줄일 텐데, 자, 요거도 한 80%만 줄여볼까요? 자, 80%로 하나 더 그린다 그랬으니까 복사겠죠? 복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크기 조절 100%로 보고 80%. 그죠? 요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사.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가 복사가 됐죠?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근데 중심을 이 삼각형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우리는 여기 가장자리 굵기를 맞춰야 하니까 조금만 내려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자리 테두리만 남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부분을 빼버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자, 선택하셔서, 자, 그 다음에 빼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교차되어 있는 구간만은 없애는 exclude로 해도 관계가 없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만을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할 텐데, 하나 더 요거를 이렇게 Al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요거를 조금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색상은 뭐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하늘 색깔,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붉은 색깔의 이렇게 세모 모양을 놔뒀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 두 개가 서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교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전부 다 나누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를 누르면 지금 아마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택을 하면은 전체가 덩어리로 잡히죠. 그래서 디바이드는 실행하고 나면 그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언그룹으로 푸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전에 요거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택 툴, 직접 선택 툴 안에 더하기가 붙어 있는 거는 그룹 선택 도구죠.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룹만 따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셀렉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먼저 여기 부분을 셀렉트를 했어요. 자, 여기 부분을 셀렉트해서 요거는 파랑 색깔을 줄게요. 자, 스포이드 색깔을 축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파랑색을 줄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색깔과 동일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콕 누르면 여기는 같은 색깔 계열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그룹 선택 도구로 그 다음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를 자 스포이드로 또 여기를 가서 콕 누르면 같은 색상이 되어버리죠. 자, 그리고 또 그룹 선택 도구 여기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죠. 여기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바깥에 있는 하늘색과 동일한 색상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 이렇게 서로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없으면 훨씬 더 보기가 날 텐데 지금 가장자리에 검은 색깔의 테두리가 보여서 약간 그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고리가 엮이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양들. 오륜기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디바이드예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트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머지 두 가지를 볼 텐데, 자, 먼저 트림을 볼까요? 자, 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원으로 할게요. 원으로. 자, 이렇게 한 가지의 색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그렸는데,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전부 다 동일한 색상 톤으로 갖다 놨어요. 자, 요거 제가 테두리를 좀 없애고 쓸게요.
테두리를 없애고 면 색깔로만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치 눈사람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각각 두 개짜리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트림 요거를 누르면 콩 누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 있는 그림에 요 밑으로 들어간 요 안 보이는 부분은 삭제가 돼버리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그림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룹 선택 툴로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띄면은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여기에 가려서서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면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시켜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시에 여러분들 인쇄할 경우에 같은 색상이 두 번 겹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할 때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색깔을 인쇄가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인쇄를 찍으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인쇄가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잉크가 두 번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림을 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림 말고 트림은 이렇게 교차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림과 그 다음 여기 있는 머지라는 거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 아까와 같은 형태로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요걸 그냥 카피해서 쓸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쓸 텐데 자, 두 개는 그냥 같은 색상을 쓸 거고 마지막에 그린 거 하나만 다른 색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색상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색상. 자, 전체 셀렉트해서 머지. 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같은 색상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간은 없어져 버렸죠. 한번 띄워볼까요? 자, 그룹 선택 툴로 선택해서 얘 띄고 그 다음 요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톤으로 그냥 합쳐져 버렸죠. 그리고 색상이 다른 거는 분리가 돼 버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출력 시 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틈새가 보이지 않게끔, 틈이 보이지 않게끔 또는 잉크가 겹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머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색상의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을 삭제시키는 이유는 삭제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늘 색깔의 잉크가 찍힐 거고 그 위에 빨간 색깔의 잉크가 찍힌다면 여기 중간 부분은 잉크가 두 번 색상이 다른 게 겹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없애버리고 앞에 보이는 부분만 화면에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틈새에 전혀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트림과 머지는 지금처럼 출력 시 우리가 잉크가 두 번 겹치거나 틈새에 갈라짐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네 번째 크롭이죠. 그래서 크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오브젝트를 잘라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크롭을 이렇게 볼까요? 사각형으로 제가 이렇게 색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색상을 조금만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갖다가 카피.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었던 편집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는 컨트롤 T죠. 컨트롤 T로 연속적으로 몇 개를 복사를 했어요. 자, 같은 색상이죠. 색상을 눌러서 다 다른 톤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색상의 다른 톤을 이렇게 주고 색동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색상을 바꿔서 이런 식의 색동 모양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음, 간단하게 뭐 원피스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자, 원피스를 제가 연필 툴로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연필 툴 우리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이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연필이나 브러쉬나.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자, 이런 식으로 원피스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색상이 안 보이니까 색상 뭐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그린 거죠? 요거를 요 위에다 살짝 얹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위에다 살짝 이렇게 얹어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셀렉트해서, 그 다음, 자, 크롭이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오브젝트를 잘라준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 요 티셔츠가 되는 거죠. 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옷 밑에 전부 다 이 색동 무늬의 오브젝트들이 다 거기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전체를 셀렉트해서 그 다음 크롭. 그러면 이렇게 마치 마스크의 효과를 보는 듯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 자, 요 티셔츠의 모양 그대로 아래에 있었던 색동 무늬를 잘라주는 거, 요걸 바로 크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남았죠. 그래서 아웃라인, 면적을 선으로 만들면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음, 동그라미로 그냥 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를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전체를 셀렉트해서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 선택을 했어요. 자, 아웃라인을 선택을 했더니 안에 있는 면 색깔이 전부 다 빠져버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면이었던 거가 전부 다 선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선의 두께를 조금만 올릴게요. 전체를 셀렉트해서 선의 두께를 한 9 정도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는 면 색깔로 동그라미를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선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룹 선택 툴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바꿔놓고 그대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선을 전부 다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여기 있는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백이 하나 남았죠. 자, 이거는 제가 서브트랙하고 반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자, 요거는 거꾸로 제가 선은 쓰지 않고 면 색깔로만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노란 색깔 동그라미와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다시 빨간 색깔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Alt 버튼을 누르고 카피를 하나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피를 하나 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 서브 트랙을 할 거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 공부를 했었던 차집합, 백이죠. 자, 이거를 누르면 빨간색은 빠져버리고 노란색만 화면에 남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요 밑에 걸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 마이너스 백이라는 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누르면 이거는 거꾸로 밑에 있는 그림이 빠지죠. 밑에 있는 그림이 빠지고 위에 있는 그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모양으로 그대로 빼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서브 트랙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변형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통 패스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패스로 등록이 돼서 레이어를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레이어 창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로 다들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뭐 편집이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패스파인더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패스파인더는 간단한 것 같지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그릴 수 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한 번씩 지금처럼 간단한 도형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도형을 그리셔서 한 번씩 눌러가지고 어떤 버튼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꼭 연습을 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